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지금 50대, 60대를 살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50-60대 분들의 노후 준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죠? 실제로도 통계를 보면 노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부터 직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또는 안정적으로 예금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계획이신가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5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요즘 평균 수명이 85세니까 적어도 30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럼 45년입니다. 무려 45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요. 30년 전이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도 제대로 없었고 인터넷도 이제 막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은행 예금 이자만으로 버티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예금 이자가 연 3%에서 4% 정도 되는데요. 물가상 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3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30년 후에도 3억 원은 3억 원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지금 5천 원이면 30년 후에는 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3억 원이어도 실제 가치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50대, 60대도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고요. 아니, 투자는 위험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투자에는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이건 100% 확실한 위험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하느냐입니다.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럼 50대, 60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00 빼기 자기 나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뭐냐면요. 자신이 가진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에 투자해야 할 비중을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 숫자가 바로 주식 투자 비중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55세라면 100에서 55를 빼면 45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45%를 주식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60세라면 100 빼기 60, 그러니까 40%를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50세는 50%가 되겠죠.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많습니다. 아마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높은 비중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중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비중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길게는 40년에서 50년을 더 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산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물가 상승에 밀려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항상 우상향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 기술의 발달입니다.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게 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럼 자산도 그만큼 오래 유지되어야 하고 당연히 성장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식 비중이 40%에서 50%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50%에서 60%는 안전자산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예금이나 채권, 연금보험 같은 안전한 곳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날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총 자산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5세라면 주식에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40%에서 50%를 투자하고요. 나머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안전 자산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식이 폭락해도 안전 자산이 절반 이상 있으니까 생활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회복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수익의 90% 이상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학술 연구와 실제 투자 데이터들이 모두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를 살까 현대차를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 내 자산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두고 몇 퍼센트를 채권에 두고 어떻게 분산할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만 1억 원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B씨라는 분은 한국 주식에 3천만 원, 미국 주식에 3천만 원, 채권에 4천만 원을 나눠서 투자했어요. 10년 후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성과를 냈을까요? 거의 모든 경우에서 B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2022년에는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만약 어씨가 고점에서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B씨처럼 분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주식이 떨어져도 미국 주식이 버텨줍니다. 주식이 다 떨어져도 채권이 버텨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훨씬 적어요. 물론 크게 오를 때도 덜 오르긴 하지만 안정성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종목 선택에서 전문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최신 정보도 먼저 접하고 분석 도구도 훨씬 좋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산 배분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단순하게 원칙대로만 꾸준히 하면 전문가들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매년 성과를 내야 하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개인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서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뭐죠? ETF는 또 뭐고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천천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펀드는 노후를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여러분 노후 준비 열심히 하세요. 대신 세금을 깎아드릴 개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에서 16.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만약 400만 원을 넣으면 52만 원에서 66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공짜로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장점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팔면 그때그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동안 세금 낼 돈까지 계속 투자가 되니까 복리 효과로 엄청나게 불어나요. 세 번째는 강제 저축 효과입니다. 중도에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됩니다. 이게 노후 준비에는 정말 최고의 장치예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해도 중간에 힘들 때 다 팔아버리거든요. 연금저축펀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꾸준히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KODX200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걸 하나 사면 한국의 대표 기업 200개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되는 거죠. TIGR 미국 S&P 500이라는 ETF도 있습니다. 이걸 사면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에 투자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ETF 하나만 사도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개별 주식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는 연 1%에서 2%씩 수수료를 떼가는데 ETF는 연 0.05%에서 0.5% 수준이에요.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수료가 연 2%면 20년 동안 거의 40%를 수수료로 내는 거예요. 반면 ETF는 10%도 안 됩니다. 수익률에서 30%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와 ETF의 조합이 최고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세금 혜택 받고 ETF로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고 수수료도 낮아서 장기 수익률이 좋고 관리도 간단합니다. 매달 자동 이체만 해놓으면 끝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55세이고 월 100만원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국내 ETF에 월 30만원, 미국 ETF에 월 20만원, 채권 ETF에 월 50만원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비중이 50%가 되죠. 55세에게 딱 맞는 비율입니다. 60세라면 어떻게 할까요? 월 50만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국내 ETF 15만 원, 미국 ETF 10만 원, 채권 ETF 25만 원. 이렇게 하면 주식 비중이 50%가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투자 가능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달 조금씩 넣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데요. 왜 매달 꾸준히가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해요. 만약 여러분이 목돈 5천만 원을 한 번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고점에서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고점에 넣었으면 2022년에 30%에서 40% 손실을 봤을 겁니다. 멘탈이 붕괴되죠.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나눠서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고점에도 100만 원 들어가고 2022년 저점에도 100만 원 들어갑니다. 저점에서는 싸게 많이 사는 거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변동성을 평균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으로 편하다는 겁니다. 매달 50만 원이나 100만 원은 월급에서 떼는 거라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5천만 원을 한 번에 넣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엄청 고민되고 무섭습니다. 넣고 나서도 매일 계좌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게 돼요. 적립식은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훨씬 편해요. 세 번째는 복리의 마법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보면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납입한 원금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입니다. 수익금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원금의 2배 이상 불어난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저는 50만 원도 부담인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50만 원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월 5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월 30만 원씩이라도 1억 5,600만 원이에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100만 원씩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50만 원이라도 20년 내내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쉬었다가 좋을 때 다시 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통계를 보면 시장 수익률의 대부분은 극소수의 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미국 S&P 500 지수의 수익률 중 대부분은 전체 거래일 중 단 10일에 발생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10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그 10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장에 있어야 합니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깁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부터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요즘은 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할 수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같은 곳이 좋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ETF 종류가 많거든요. 계좌 개설할 때 꼭 연금저축펀드 계좌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다른 연금 상품이 아니라 펀드 계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 금액과 비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가요? 100에서 나이를 빼면 주식 비중이 나옵니다. 월 투자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위험 성향은 어떠신가요? 보수적인가요? 중립적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55세이고 월 100만 원 투자 가능하고 중립적 성향이라면 주식 45%로 해서 국내 ETF 25만 원, 미국 ETF 20만 원, 채권 ETF 55만 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ETF를 선택하는 겁니다. 국내 ETF는 KODX 200이나 TIGR 200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둘 다 한국 대표 기업 200개에 투자하는 거라 큰 차이 없어요. 미국 ETF는 TIGR 미국 S&P 500이나 KODX 미국 S&P 500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역시 동일합니다. 채권 ETF는 KODX 국고채나 TIGR 미국채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 카테고리에서 하나씩만 고르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동 적립식을 설정하는 겁니다.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선택한 ETF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적립식 매수 또는 자동 매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매월 날짜를 설정하세요. 보통 월급일 직후로 설정하면 좋아요. 매월 5일이나 10일 같은 날짜로요. 매수 금액을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제 매월 자동으로 매수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투자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진짜로 잊어버리세요. 매일 계좌 들여다보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도 아직 20년에서 30년, 길게는 40년 이상을 더 사셔야 해요. 이 긴 시간 동안 예금,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100 빼기 자기 나이 공식이었죠. 55세라면 45%, 60세라면 40% 정도를 주식에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시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겁니다. 투자 수익의 90% 이상이 여기서 결정돼요. 삼성전자를 살까, 현대차를 살까 고민하는 시간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채권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서 ETF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제 혜택도 받고 자동으로 수백 개 기업에 분산 투자도 되고 수수료도 저렴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것보다는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꾸준하게 적립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타이밍 리스크도 줄이고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또는 내일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세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계좌를 만들어 놔야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나이와 월 투자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100에서 나이를 빼면 주식 비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세 번째, 간단하게 ETF 3개만 고르세요.
국내 주식 ETF 하나, 미국 주식 ETF 하나, 채권 ETF 하나. 각각의 자동 적립을 설정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55세에 시작해서 20년 투자하면 75세에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월 100만 원씩이라면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계산했었죠.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60세라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15년만 투자해도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는 결국 인내심의 게임입니다.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대박 났다는 얘기를 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매일 계좌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을 잃지 마세요. 경제가 안 좋다고, 시장이 안 좋다고 중단하지 마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세요. 그게 20년 후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계좌 만들고 ETF 3개 고르고 자동 적립 설정하면 끝입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영상을 끄시고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